고기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과거 김신영에게 예의가 아니었다. 채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좋아했던 김신영. 그렇다면 지금은? 이거는 정말 리얼로 제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녀의 가방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음식은 달걀.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콩가루, 채소, 달걀이 전부다. 요거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운 계란인데요. 삶은 계란을 하도 많이 먹다 보면요 질려요. 질리면 좀 더 다른 맛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기계 있잖아요, 중탕기. 그거를 사서 어떤 분들은 노른자를 다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른자를 먹으면 체내의 지방이 좀 빠져요. 노른자를 하루에 2개 정도 먹으면. 전 살짝 이제 너무 정말 삶은 계란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노른자를 묻혀서 얄팍하지만 노른자를 묻혀서 흰자만 3개를 드시면 돼요. 단백질. 식간에 커피를 못 먹는 분들 있어요. 커피 대신에 두유랑 콩가루를 타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통을 그냥 아예 통째로 갖고 다녀요. 귀찮아서 통째로 갖고 다니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파프리카 이 노란색이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 파프리카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빨간색은 비타민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항상 파프리카를 하루에 이거 하나씩은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프리카 향 때문에 이렇게 생으로 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는데 제 겁니다. 제발 먹지 마세요. 저도 그런 때는 올리브유 같은 데다가 올리브유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이 비타민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소량 방울토마토 정도. 방울토마토가 한 주먹 어쩔 경우에 정도? 4등분해서요. 점심에 반, 저녁에 반 이렇게 먹어도 돼요. 집에 있는 채소를 야채를 썰면 돼요. 그리고 청경채는 일단 초록색 그 야채가 건강에 좋고 비타민이 있고 그래서 많이 먹죠. 네. 이렇게 거의 뚱뚱해서 쳐다도 안 봤던 음식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먹게 되시겠어요? 빼야죠. 건강해져야죠. 예전에 이제 드시던 음식이 있었잖아요. 뭘 제일 좋아하셨어요? 거의 아이스크림, 피자 다 좋아했어요. 사실 전유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맛있니? 맛있어요. 여기 맛집인 것 같아요. 야, 신영이 말 믿지 마. 저 뚱뚱하면 다 맛있지, 야. 뭐 어디가 맛집이겠니? 야, 근데 다 맛집이지 뭐. 얘가 맛있는 거 믿지 마.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고 그랬거든요. 전 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제외했던 것들 너무 싫어했어요. 뚱뚱하면 폭식을 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너무 많이 먹고 저녁까지 신기하게 배가 안 고파요. 한 저녁 8시쯤 딱 넘어가면 배가 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나가면 이제 매운맛들 이런 거 그때 열잖아요, 문을. 엄청 또 먹어요. 엄청 먹고 이제 또 약간 시원하게 목을 좀 축이고 싶다. 그럼 10시까지 아이스크림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의점에 파는 게 뭐예요? 24시간 아이스크림 팔거든요. 좋은 아이스크림들.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많은 비만인 분들이 김신영 씨처럼 이렇게 폭식을 하시는데 폭식을 하시게 되면 식사 사이클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얘기했던 밤에 먹었던 것들이 더 많은 양을 지방으로 추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식간에 간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시간 맞춰서 식단을 지키면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걷어냈을 때 요현상 없이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김신영 씨도 하루에 7끼, 8끼를 먹으면서 이 근력 운동, 그다음 유산소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현상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현우 씨는 네. 서현인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제 건데요. 아이, 저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만들어줬는데 아이, 예? 사람 만들어줬 배고파서 그래요. 선생님. 저도 사람 선생님 뺏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뺏어 먹어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 음식을 뺏어 먹으면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뺏어 먹을까봐. 신영 씨가 이 다이어트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도시락을 항상 싸다니면서 그 제가 짜준 그 식단을 그 시간에 딱 맞게 네. 잘 지켰기 때문에 운동이랑 식단이랑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 지키는 게 좀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식단을 잘 네. 지키고 운동을 했을 때 두 가지가 똑같이 50대 50으로 중요하게 했을 때 맞아요. 그때 이렇게 심신혜 씨처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단도 꼭 지키셔야 돼요. 제 식단 보이시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단 조절을 잘못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데 그녀는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까지 잘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신영 씨 식단이 뭐 이거 뭐 2년 동안 계속 이 한 가지로 간 건 아니고요. 그때 또 운동 목적이라든지 그때 몸 몸 상태.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었죠.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신영 씨 라디오 복귀하면서 그때 제가 그때부터 뭐 먹을 수 있게 짜드린 식단이고요. 이게 지겨울 경우까지를 써줘요. 닭가슴살 보통 먹는 거는 맞고요. 이게 너무 지쳤다. 참치, 소금에 절이지 않는 생선, 두부. 바꿔서 줘요. 바꿔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영양가가 골고루 있게 들어간 식단이 제일 좋은 식단인데 그래서 닭가슴살 단백질이면 그 단백질에 또 다른 단백질들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아니고 천천히 올리는 고구마 대표적인 게 고구마인데 그런 탄수화물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들을 이제 골고루 해서 먹을 수 있게 짜드린 식단이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빼고 있거든요. 안 먹고 방울토마토 먹고 러닝머신만 뛰니까 근육을 분해하는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이 요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가기 때문에 3시간에 한 번씩 단백질 공급을 하면서 근육이 분해되지 않게 근육이 빠지지 않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인트예요. 네. 근육이 빠지지 않고 체지방만 빠지게. 아무리 유명한 트레이너가 짜준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이라 해도 지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 안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못 지키고 안 지키고. 근데 리얼리티 프로를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막 리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도시락을. 예, 이렇게 항상 도시락을 식단 싸다니면서. 말도 밥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짜준 식단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식단을 잘 지키고 운동을 통해서 이제 똑같이 둘 다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김신영처럼 하면 된다? 주부님들께 또 드리는 팁이 있죠. 네, 우리 주부분들이 이 부엌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이 고무장갑도 이게 설거지 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로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부분들이 많이 이 팔뚝살이 고민 있잖아요. 아, 그걸 그럼요. 부채살이라고 하죠. 네. 날개살 후루룩 하면 여기 날개가 막 팔락팔락거리는 거 있잖아요. 고살. 저는 예전에 한번 러닝머신 하는데 네. 옆에 있는 주부분이 손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아는 사람이 만나 했는데 러닝머신 이렇게 다시다가 여기 아, 뺀다고 여길 빼라고. 계속 인사를 한 시간 동안 인사를 하시는 이게 거예요. 땡땡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네. 팔뚝살을 빼는 운동인데 잡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디귿자로. 그렇죠. 이렇게. 가슴 앞에서 네. Y자를 그리면서 이 허리 옆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포인트는 여기서 팔을 Y자로 틀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겠죠? 호흡은 자 여기 내려와서 후 돌아갈 때 들이마시고 후 가슴 앞에서 허리 옆으로 Y자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내려왔을 때 팔을 비틀어 주셔야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린 다음에 후, 짧게 내쉬고 다시 돌아갈 때 들이마시고 후, 둘, 후, 셋 꺾어주셔서 짜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저 남편분이 어제 안 돌았다. 이 화상 그런 거. 그렇지.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팔뚝 꼬집어 비틀듯이. 비틀듯이 이때 이거 내려왔을 양발은 때 그냥. 네. 여름철 소매 길이가 짧아지면서 많은 여성의 고민인 팔뚝살. 이제 고무장갑만 있으면 팔뚝살 걱정은 끝. 이렇게 고무장갑으로 팔뚝살 빼고 그 다음에
주부님들 많이 설거지 하시잖아요. 설거지 하실 때도 우리가 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설거지 하다가 무릎 펴고 그다음에 뒤로 쭉 차주는 거예요. 찰 때 힙 업. 엉덩이 자극에 기고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이 엉덩이 뒤쪽하고 뒷다리 자극을 느끼면서 뒤로 최대한 뻗어주셨을 때 힙이 업되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힙을 업시켜주는 운동 10개에서 20개를 한 세트로 3세트에서 5세트를 꾸준히 하면 저절로 힙이 업. 신영 씨 요즘 이거 드시면서 옛날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음식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를 먹여요. 되게 못된 건데 대리만족도 방법이에요. 그 냄새만 맡아도 그리고 저는 그 맛을 사내진미를 다 먹어봤잖아요. 저는 음식 프로를 거의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다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 맛이 뭔 맛인지. 아는 맛이니까 참는 거예요. 네, 아는 맛이니까 참죠. 난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나트륨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려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요. 국물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 날을 한 달에 딱 한 번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어요. 선물을 주는 날이 있어야 돼요. 꼭. 여태까지 뭘 제일 많이 선물 주셨어요? 거의 떡볶이, 고기, 소고기 왜만 없어요. 잘 안 먹어요. 아직도 피자, 아이스크림, 슈크림 들어간 거 안 먹어요. 저 과자도 안 먹어요. 라면도. 라면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맛있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나트륨에 중독이 돼 있어요.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 있고 그래서 라면 한 몽지를 드시면 일일 권장량을 다 먹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론 먹었을 땐 맛있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김신영 씨처럼 이거 매일 드시고 이렇게 아니고 좀 정해놓고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운동할 때 운동하고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이 찌는데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다든가 떡볶이를 밤 10시, 11시에 막 2인분, 3인분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이 찌는 거니까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오후에, 낮에 드시고 그 다음에 가서 시간 내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그냥 막 먹고 싶다고 막 먹으면 그거는 이제 건강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산음료나 이런 거 안 드시고 계속 물만 드세요? 예전에도 원래 탄산음료 안 드셨나요? 거의 탄산음료 매니아였고요. 음료수, 그 이온 음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온 음료 안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먹고 물을 안 먹었다니까요, 저는. 근데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발포 비타민이나 그 비슷한 희뿌리하게 좀 나는 맛 그거 발포 비타민 아니면은 탄산수를 먹어요. 그거 말고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맛이 딱 들어간다 그러면 잘 안 먹어요. 신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뭐 다이어트는 하는데 뭐 청량음료를 먹게 되잖아요. 청량음료를 먹게 되면 그 한 캔 안에 각설탕이 7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 중에 바로 열량으로 쓰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바뀌는 탄수화물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 탄수화물인데 그 중에 제일 최고가 이제 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데 왜 살이 찌지 하는 분들은 살펴보면 이 청량음료를 하루에 막 두 캔씩 세 캔씩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드시더라도 이렇게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청량음료를 밤 늦게 막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는 시영 씨 술 같은 거는 아예 먹어요. 에? 먹어요. 마십니다. 먹는데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자네 한잔하게 하는데 저 다이어트 중인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사장님, 부장님 해서 뭐 이사님 해서 5잔만 받아라. 그 다음에
이 술이 살이 찌는 게 있고 안 찌는 게 있는데 살이 찌는 게 뭐냐면 이 발효주가 살이 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막걸리, 맥주 공동주.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같이 안주를 기름진 걸 먹게 되니까 그것들이 살이 찌는데 이 발효주를 끓여서 이 수증기를 받아서 만든 증류주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소주, 위스키 이런 것들은 이 뻥칼로리라 그래서 이 칼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드시면 바로 이 땀을 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열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소주 같은 것들을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소량 드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여기서 안주를 아까 얘기했듯이 당근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이 막 찌진 않아요. 소주 한 잔에 물 한 컵. 그래 먹죠. 근데 이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소주 한 잔 먹을 때마다 한 잔당 물 한 2컵 정도를 조금씩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이제 수분을 계속 보충을 해 주셔야 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일단 즐겨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2주만 버텨라. 무조건이라도 2주만 버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2주 정도 하면 야 내가 2주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더 못하겠어? 2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변화가 느껴져요. 2주 동안만 잘 버티면 그러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데 2주가 우리 몸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못 참고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만 잘 버티면 네. 몸이 적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버틸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2주만 버티면 돼요. 2주 버티면 억울해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한 2달 정도 더 버티잖아요. 억울해서도 못 먹어요. 솔직하게 내가 뭐 어떻게 얼마큼 고생했는데 내가 또 만약에 살쪄서 또 다시 닭가슴살을 먹어야 돼? 평생 다이어트는 할 수는 없지만 평생 운동은 해야 되죠. 예. 다이어트는 평생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은 해야 된다는 거는 맞거든요. 이 정말 지긋지긋한 닭가슴살을 평생 먹어야 되는 생각하면 답답해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이게 진짜 반복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비만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